네, 돈이 되는 방송 815 머니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열입니다. 네, 대표님, 네. 저희 815 머니톡이 처음 생겨난 취지가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또 사업에 성공하신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좋은 취지, 좋은 방송이라 하더라도 이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네. 요새는 마케팅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 아마 저희 815 방송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와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자, 2001년 홍보 마케팅사를 처음으로 창업을 하셨고요. 현재 100여 명의 홍보 마케터와 컨설턴트를 보유한 대형 홍보 마케팅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함샤우트의 함시원 공동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다리던 여성 CEO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네. 처음인가요? 두 번째예요. 네. 네. 예, 사실 그 홍보 마케팅 하면 네. 제가 이제까지는 좀 단순하게 언론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하는 회사 이런 정도만 알고 네, 있었거든요. 네. 좀 오늘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든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든 아니면 또 그 직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든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지 좀 많은 네. 그 노하우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함샤우트 지금 대표님이 네. 그 일하시는 그 홍보 마케팅사 함샤우트의 현재 사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서비스를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좀 세분화하다 보면은 언론 홍보, 즉 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퍼블리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언론 홍보 영역이 있겠고 언론 홍보를 활용을 하지만 좀 더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디지털 베이스를 좀 더 활용하는 MPR 마케팅, 즉 마케팅 PR이라는 영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언론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포커스한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게 있고요. 또한 저희 함샤우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누군가가 서로 와서 뭔가의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들인데 저희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디지털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는 인플루언서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연락해서 전화해서 막 구두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거쳤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플랫폼화 했습니다. 아, 즉, 그래요? 인플루언서가 저희 쪽에 다 저희 사이트 안에 모여져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또는 브랜드가 내가 A라는 제품 여기서 리뷰받고 싶어 라고 올리면은 각각의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서 참여하겠으면 자동화되는 즉 마케팅의 자동화 플랫폼이에요. 아. 그 비즈니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네. 넓으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한 브랜드나 한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멀티 툴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툴들을 고민하게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세분화가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많아졌다는 건 이제 회사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인 네. 거예요. 컸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많이 네. 컸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창업 2001년도에 처음 네. 창업을 하셨고 네. 하지만 사실 그때 창업했던 그 많은 회사들이 네. 사실 다 문을 닫았거든요. 네, 많이들. 네.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대표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열심히 한 게 제일 아, 큰데요. 네. 그냥 하루하루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 또 전략 없이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일단 항상 시장을 앞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도, 5년 후에는 어떤 시장이 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항상 앞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2001년이면 이제 한 17년? 8년 된, 곧 20년을 앞두고 20년 앞두고 있으신데 있죠. 사실 이제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언론 네. 홍보 마케팅이 네. 중점이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언론에 소속해 네.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예전과 지금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때는 언론이 거의 매스미디어의 메인 창구였기 때문에 네. 사실 언론 관리만 잘해도 홍보의 반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언론이 규정이 뭐라고 할 만큼 헷갈릴 정도로 네. 디지털 미디어, 1인 미디어 이게 거의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다 미디어로 환산한다면 미디어의 수가 어마하게 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관리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변화.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의 변화가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좀 그럼요. 위험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그쵸.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제품이 좋으면 당연히 소문이 음. 날 거고 맛이 좋으면 당연히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홍보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죠. 그럼 큰일 나죠, 당연히.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알려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단 홍보 마케팅을 저희 같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의 차이지. 어떤 좋은 제품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 어떤 과정은 분명히, 그러니까 히트친 제품들은 그렇죠. 분명히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게 입소문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자체가 홍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꼭 에이전시와 함께 뭔가 툴을 써서 뭔가 전략을 짜서 하는 것만 홍보 마케팅은 아닙니다. 우연히 누군가가 사용을 해서 그걸 입소문을 낸 것도 홍보 마케팅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운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세상에 홍보 마케팅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제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참 그런 홍보 마케팅의 역할이 중요한데 작은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홍보 마케팅에 돈을 썼을 때 과연 그게 매출로 얼마나 돌아올까? 그쵸. 이거에 대한 네.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보통 그렇죠. 광고로 표현하는 그 다음 그렇죠. 순위로 계속 밀리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생각에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한 아이템이 있고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제품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이제 홍보 마케팅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제품이든 어떤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은 됐을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위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냐라는 네. 질문을 제가 네.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실 어떤 제품은요 인위적으로 홍보 마케팅에서 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를 딱 예를 들어서 표준화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감으로 느끼거든요. 야, 예를 들면 제품이 이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제품이 안 좋으면 예. 당연히 안 되지만 제품도 세상에 무조건 나쁜 제품 없고요. 무조건 그렇죠. 좋은 제품 없어요. 예. 그걸 어떤 타겟에게 어떻게 소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어떤 제품은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를 못 찾을 때 차별화 포인트.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안 된다라는 느낌이 이게 20년 하다 보면 굳이 뭐 플랜을 안 써도요. 네. 그냥 한 30분만 얘기 들어도 느낌이 와요. 팔릴만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 타겟을 소구할 수 있는 명확한 USP가 있을까? 타겟은 얘만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게 되죠. 혹시 만약에 이제 네.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 제품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촉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럼 네. 홍보 마케팅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하시나요? 컨설팅을 할 때 이거는 이 방법은 안 되니까 딴 방법을 하자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는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과 예측이 부정적일 때 그걸 제안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굿 릴레이션십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래 그럴 때, 가지가 예, 그럼요. 않으니까. 단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저희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지만 세상에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서 그게 가장 핏한 방법을 선택 제안을 드리죠.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광고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광고는 홍보 마케팅 안에 포함이 됩니다. 광고 별개가 아니에요. 홍보 마케팅 안에는 광고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 거고요. 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예산이 타이트한 조직은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네. 영업에 더 예산을 쓰지 그렇죠, 영업. 마케팅 광고에 쓴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네. 근데 영업 자체도 마케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하고 보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개별 아이템의 어떤 그 준비되어 있는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업종 자체는 이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업종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는 홍보 마케팅 범주에는 안 들지만 정말 세일즈를 활용한 어떤 마케팅 기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통 세일즈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사업을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홍보 마케팅 툴을 쓸 거니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쓸 거니 라는 거에 대한 컨설팅 또는 홍보 마케팅 하면 되게 세밀하면 정말 100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핏한 한두 개만 선택하게 하던지 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리죠. 네.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무조건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아니죠. 거고 그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제대로 이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은 어떤 준비들이 돼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다 보면 저희에게 물건 갖다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기업이나 브랜드 쪽에 누군가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회사가 그동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디벨롭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얘기할 당사자가 없거나 또는 얘기할 당사자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안 맞거나 하면 막 신입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회사의 문제나 뭐가 강점인지를 명확하게 우리한테 딜리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카운트파트가 없으면 굉장히 난제를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 조직과 그리고 그 사람의 퀄리티에 따라서요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뭐 경영진이 됐든 파워 있는 누가 사람이 됐던, 들어와야 되네요. 누가 됐던 네.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 피를 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컨설팅을 하고 액션을 해주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컨설팅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거를 수용 능력이 있고 그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돼요. 의사결정 그쪽에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상대방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의 마인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경영진이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사실 중요하죠. 담당자야 경영진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그 회사, 상대 회사의 대표가 홍보 마케팅을 얼마나 가치 있게 고려를 중요할 것 하느냐가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맞아요. 네. 대표가 또 이제 관심을 너무 가지시면 피곤한가요? 그것도 피곤할 수도 있는데 피곤함이 좋은 결과를 내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홍보 마케팅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와 저희가 컨설팅하는 인사이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배가 산으로 가죠. 아니면 저희는 원치 않지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죠. 결론적으로 조금 적당히 깨어있는 CEO분이 좋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홍보랑 마케팅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차이점을 조금 들어볼게요. 그거를 문서적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케팅은 정말 제품 생산부터 네. 판매까지 다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홍보에서 알리는 역할을 마케팅이라고 오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화하고 생산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마케팅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을 보통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 매니저라는 잡을 가진 사람이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브랜드 셋업부터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유통은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전략까지 다 짜고 거기에 플러스 홍보 전략까지 광고 홍보 전략까지 나오는 건 이제 총체적인 걸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홍보라는 걸 잘하려면 그런 마케팅 일련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는 이제 홍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홍보는 퍼블릭 릴레이션이죠. 영어로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퍼블리시티와 퍼블릭 릴레이션이 달라요. 퍼블리시티는 보도화하는 작업을 퍼블리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뭔가 발행을 하는 거. 네. 퍼블릭 릴레이션은 공중과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PR이라는 이 함축 단어는 퍼블릭 릴레이션, 즉 공중과의 어떤 릴레이션을 쌓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광고를 통하던 뭐를 통하던 뭐 뉴스레터가 가던 뭐를 홈페이지를 만들던 공중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채널, 그걸 관리하는 것들, 거기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이거를 PR이라고 해서 글로벌리 얘기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사 내는 거를 퍼블리시 그렇죠. PR이라고 언론 착각을 보도. 하세요. 네.
그거는 퍼블리시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PR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 의미는 퍼블릭 릴레이션과 퍼블리시티 다른 겁니다. 네.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